토트넘 맨유전 이후 국내 반응, 바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골만 없었지. 손흥민 선수는 지휘자같이 지네딘 지단 보는 줄 알았어요. MVP 받을만 합니다. 손흥민 득점왕 시즌 이후에 토트넘 전술 보면 완전히 케인 위주였음. 이게 공격력이 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다른 주 득점원인 손흥민은 물론 다른 공격수 전부를 희생시킨 방식이라 케인이 골을 넣었다 뿐 결코 공격이 좋아진 게 아니었음. 증거가 지난 시즌 공격수 전체가 다 부진했음. 왜냐면 케인이 30골을 넣었지만 다른 주득점원인 손흥민의 득점이 현격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격수들 모두 같이 퍼포먼스가 저하됐거든요. 보면 볼수록 느끼지만 토트넘은 황금기를 다이어 때문에 혹은 다이어를 밀어준 것 때문에 날렸다고 확신이 드네요. 아무튼 로메로, 반더벤, 비카리오 라인이 올 시즌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손흥민조는 워낙 유명해서 그 근처에서 손흥민이 공 잡고 어슬렁만 해도 상대 수비수들 죄다 비상 외치면서 몇 명씩 다 튀어나온 유인인 거 다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다 튀어나와 안 튀어나오면 공갈이 현실이 될 테니까. 손이를 응원하지만 지난 경기보다 잘하는 것이지 확실히 기량 저하가 보이는 건 맞는 듯 더 이상 손이가 잡을 때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되진 않음. 그 차이. 손흥민 선수가 팀 조직력을 살리기 위해서 주특기 스피드를 살려 팀원들에게 좋은 골찬스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레이메이커가 되기를 자청한 것 같음.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팀이 먼저라는 말을 항상 했던 손흥민 선수다운 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케인이 해줄 거라 생각하니까 패스와 함께 공간을 주고 케인의 범위를 침범 안 하려 쇄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달려드니 상대 수비진도 골치 아파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 다만 적응 못하는 몇 명이 있는데 어찌 될지. 토트넘 올해 영입한 선수들 대박났네요. 메디슨, 비카리오, 반더벤, 솔로몬 엄청난 활약이 기대되네요. 맨유전 선발이 베스트 11인 것 같습니다. 왼쪽 라인 손흥민, 비수마, 우도지는 서로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이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축구 왜 보냐 그런 눈으로. 케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가 있고 없고의 문제다. 정말 좋은 리더다. 잘난 혼자보단 평범한 여럿의 힘이 큼을 보여주었다. 오늘 본 토트넘이 손흥민이 국대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팀인 것 같다. 손이는 팀의 헌신적인 스타일이라 동료들한테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지. 그동안 케인의 욕심 때문에 팀이 성장하지 않은 게 이런 이유였구나. 소름 돋는다. 페리시치가 아니라 케인이 오히려 재앙이었어. 흥민아 이제 만개하자. 케인 나가니 많은 것이 좋게 변화하네. 그나저나 PSG 상황은 좀 우려스러운 정도인데 음바페는 케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진 듯 강인이가 어떻게 극복할지 참. 토트넘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더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 화끈한 달리기 축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봄키읔. 어제 경기 지루하지 않아서 잼났음. 그래도 우리 흥민이가 좀 더 과감하게 반박자 더 빠르게 슈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으로서도 보여주었던 이타심 축구보다는 직접 힘을 보여주었을 때가 좋았던 것처럼 토트넘에서도 주장으로서 지나친 이타심병이 도지지 않고 더욱 과감해지길 바랍니다. 페리시치 빼고 전부 손흥민의 아이들. 토트넘이 완벽히 손흥민의 팀이 됐다. 영국 놈들이란 케인이 있었으면 또 졌지. 닥트넘은 케인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유일하게 챔스 결승 올라갔을 때도 케인 없이 올라갔잖아. 결승에 나와서 망쳐놨고. 케인이 있으면 경기도 재미없고 너무 단조롭지. 뻔한 경기지. 상대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케인이 없으니까 경기도 스피디하고 재밌고 다양하고 잘하잖아. 팩트야. 원래 케인 없을 때 이상하게 팀원들이 살아난다. 챔스 결승에 올라간 토트넘 모우라 날라다니는데 부상당하고 바로 결승에 나온 케인이 모우라 대신 나오고 경기 말아먹었지.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로 나뉘어 주장단 심어놓고 경기에 나서니까 책임감이 높아지는 선수들이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개인 플레이였음. 손이 주장되고 나서 선수들 표정들이 밝다. 전에 케인, 요리스가 주장일 땐 선수들 표정들이 어두웠는데 다이어, 요리스, 케인 없으니까 감독이 다르네. 토트넘을 맨시티로 바꿔버리네. 비수마, 사르. 와우 끝내주네. 사르는 빨라서 좋고. 확실히 토트넘은 발이 빠른 선수들로 구성해야 함. 그리고 불안해하던 빌드업도
안정감 있게 너무 잘함. 선수들 표정들이 너무 편안해 보임. 소니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고, 소니 축구 보는 시야 원래 좋은데 더 좋아지는 느낌임. 히샬리송이 조금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 중앙에 기회가 날 텐데 공만 기다리고 있으니 중앙이 답답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합이 점점 맞아떨어지면 어마어마할 듯. 그런데 쿨루셰프, 히샬 이 두 자리는 좀 문제임. 지금은 골이 문제가 아니다. 팀의 체질 개선과 승리가 최우선이고 손흥민은 그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있다. 캡틴 손. 지금까진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은 뒤로 하고 무조건 골잡이 케인에게 몰아주는 축구였다면, 오늘 축구는 이타적인 흥민이의 조율과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당기면서 조화로운 팀플 축구를 하는 듯한 느낌이라 포글루 축구가 훨씬 재미있게 느껴지는 듯. 사르가 미쳤고 비수마가 펄펄 날아다니고 수비와 역습이 장난 아닌 토트넘이란 생각이다. 대체 무엇이 이런 토트넘을 만들었을까? 완전 새로운 팀이라 축 전문가도 놀래 자빠질 충격적 사건이다. 지난 시즌 벤치만 앉아있던 비급들이 선발이 되고, 벤치엔 에메르송, 호이비에르, 페리시치가 있는 재미있는 그림 속에 EPL 3위팀 맨유를 홈에서 흠씬 뚜가 패닉. 이건 마치 엔제 교주가 강림한 듯. 홈팬들은 완전 열광 모드 그 자체였다. 수비가 안정되니까 게임이 진짜 재미있었어요. 수비가 이렇게 강한 팀이었어? 공격 축구하니 수비가 강해지네. 폼이 좋네요. 토트넘 미들들의 폼이 리그 최고 수준이네요. 메디슨, 비수마, 사르가 이끄는 미들이 맨유 미들을 압도했네요. 미들은 뎁스도 좋아요. 호이베르, 로셀소, 스킵, 벤탄이 있기에 수비도 반더벤과 골키퍼가 확실히 좋아졌고, 로메로 또한 지난 시즌 느슨했던 폼이 확연히 타이트해진 듯하고, 우도지와 로얄, 포로로 이어지는 윙백들도 좋아졌고, 다이어 효과. 다이어 있으면 3백 해야 하는데 전문 센터백 들어와서 포백 가동으로 인한 미들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남. 결과적으로 미드필더가 많아지므로 중원 안정감이 올라감과 동시에 공격 축구에 맞는 비수마 부활. 다이어가 혼자서 못해서 팀의 패배가 된 겜이 도대체 몇 겜입니까? 그러고도 팀 전체 라인을 못 올리게 하여서 포드진들이 고립되는 양상이 있었죠. 그 좋은 포드진들을 두고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된 요인도 다이어가 시발점 한마디로 팀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준 인간이죠. 난 골키퍼가 최고였다고 생각함. 이번 시즌까지 해리케인이 함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꿈을 꿔봅니다. 케인이 없어야 팀플레이가 살아나고 승률도 높아집니다. 케인 있을 때는 골수는 늘어나겠지만 승률은 떨어집니다. 토트넘이 망한 것은 너무나 수비적인 축구만 지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콘테와 요리스와 다이어가 없는 토트넘은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은 골이나 개인 기록은 관심 없는 듯, 팀플레이 위주로만 하려는 듯. 모르지 다른 선수들이 잘해줘서 손흥민한테 공간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손케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게 단점인데 그 단점을 어느 정도 케어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진 거임. 토트넘 경기력도 전체적으로 좋았음. 특히 중원 장악력이 지리더라. 어쨌든 오늘 경기 공격수 2명 빼고 다 잘한 듯. 중원 저번 시즌엔 그렇게 노답이다가 어떻게 갑자기 잘해졌지. 전반전 초반은 좀 밀리다가 전반전 중후반부터 장군 멍군하다가 후반전에 점유율 압도하며 경기 운영 잘했다고 봅니다. 흥민이 팬이라 흥민이가 골을 넣었으면요. 솔직히 이젠 나이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폭발적인 돌파와 화려한 골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네요. 오늘같이 명품 조연으로서 경기 잘 풀어주기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을 듯죠. 손흥민도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때 됐다. 나이도 있고 이렇게 롱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득점왕 하던 흥민이 시절이 좋았지만 이제 나이 생각해서 플레이 스타일 바꿀 때 됐음. 오늘이 바로 그 해답을 주었고 잘했다. 진짜. 손흥민은 좌우중앙 스위칭해가면서 프리하게 할 때 잘했는데 22-23 시즌 콘테 때부터 수비적인 롤, 이번 시즌은 측면에 국한된 롤이라 너무 아쉽다. 맨시티 같았어요. 열정과 투지가 넘치고 진짜 월드컵 보는 줄 알았어요. 항상 불안해하던 빌드업 진짜 안정감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맨시티 팀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토트넘 감독이 명장이네요. 기대된다. 이번 시즌 케인 없어도 조직력, 단합력으로 4위 안에 들어보자. 손흥민도 잘했는데 비수마, 사르 미드 흑흑 라인이 레알 개잘하더라. 근데 히샬 진짜 심각하다. 에버튼이랑 국대에선 잘하는데
근데 맨날 볼 때마다 3명한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좀 불쌍했어요. 히샬은 플레이 스타일 바꾸지 않으면 9번짜리 사용 불가한 선수임. 최소 골은 못 넣더라도 연계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브라질산인데도 너무 투박하고 축구 지능이 떨어짐. 나는 계속 주장했다. 케인이 없을 때 팀 승률이 더 좋을 거라고. 예전에도 그랬음. 비수마 우도지 로메로만 부상 없이 멀쩡하면 진짜 이번 시즌 4위 가능할지도. 국밥이요. 든든. 손흥민 키패스 좋았는데 원톱으로 쓰기엔 뭔가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더라. 히샬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메디슨, 판더벤은 진짜 잘 산 것 같고. 메뉴 중원 상대로 우위 가져온 비수마 사르는 미쳤음. 다이어 위치 선정 지렸다. 그 잘하는 비수마를 콘테는 왜 이렇게 못 쓰는 거임? 그리고 사르도 그렇고 콘테의 수비적인 전술보다 포스테코글루의 공격적인 전술이 어떻게 더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냐? 수비를 많이 세운다고 수비가 강력한 게 아닌데. 어떤 선수가 수비를 하냐가 중요한 거고 수비 위치가 중요한 거다. 콘테도 보면서 느껴야 됨. 오늘 새벽 토트넘 축구가 처음으로 재밌다고 느꼈다. 이상 국내 팬들의 맨유전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